여러분은 은퇴 후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평생 나를 깨우던 알람 소리가 사라진 아침. 해방감보다는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그 묘한 적막감을 말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영수님에게 72이라는 나이는 그런 적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다해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녹슨 기계 부품 같았다는 영수님. 하지만 그분의 가장 거칠고 투박했던 부분이 가장 섬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잿빛 같던 노년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띄운 영수님의 가슴 벅찬 이야기, 그 상세한 내막을 들려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만 72이다. 주민등록증에 박힌 숫자는 70이 넘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새벽 인력시장 찬 바람을 맞던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정쩡한 노인네다. 나는 평생을 공사판에서 굴렀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은 내 몸뚱이 하나 던지는 것뿐이었다. 내 손바닥을 한번 보겠나? 지문이 다 닳아 문드러져서 보이지도 않는다. 시멘트 독이 올라 살가죽이 벗겨지고 철근에 긁혀 흉터가 아물 날이 없었다. 그렇게 40년을 넘게 모래바람 마셔가며 일해서 삼남매 대학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시집장가 다 보냈다. 그게 내 유일한 자부심이었고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5년 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방광제로 은퇴를 하고 설상가상으로 2년 전 아내마저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내게 남은 건 정막강상 같은 빈집과 류머티즘으로 욱신거리는 관절뿐이었다. 아침 6시. 평생 몸에 밴 습관이라 눈은 떠지는데 갈 곳이 없다. 덩그러니 빈집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 타 마시는데 창밖으로 들리는 바쁜 출근길, 자동차 소리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 세상은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섰구나. 하루는 너무 적적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비다. 밥은 먹었냐? 아, 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뚜뚜뚜. 끊어진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다. 다들 제 살기 바쁜 거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다 쓴 건전지 신세구나.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다는 자괴감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그날도 할 일이 없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등산로 바닥에 젖은 낙엽들이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미끄러울까봐 발끝으로 툭툭 차며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발밑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가 유독 내 눈을 잡아 끌었다. 붉은색, 노란색, 갈색이 오묘하게 뒤섞여 있는데 빗물에 젖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이 꼭 보석 같았다. 평생 땅만 파고 건물 올리느라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왔다. 너도 참 비바람 맞고 땅에 떨어져서도 이렇게 곱구나.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덜덜 떨리는 투박한 손으로 카메라 앱을 켰다.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몰라 한참을 버벅거렸다. 겨우 셔터 버튼을 눌렀다. 찰칵. 화면 속에 담긴 낙엽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처연하게 아름다웠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작은 네모난 화면 속에 세상을 가두는 순간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은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동네방네를 쏘다니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담벼락에 있기,
녹슨 대문고리에 앉은 잠자리, 해, 진력 놀이터에서 길게 늘어진 아이들의 그림자. 내 눈에 비치는 세상 모든 것이 작품이 되었다. 아이고, 김씨 할아버지. 폰으로 땅바닥은 왜 자꾸 찍어대는겨? 뭐 금이라도 떨어졌어? 동네 노인정 박씨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평생 망치와 산만 쥐었던 굳은 살 박힌 거칠고 두꺼운 내 손가락이 뷰파인더 속에 저 섬세한 빛깔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겐 기적 같았으니까.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전국 시니어 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하다가도 내 사진첩에 잠자고 있는 사진들이 아까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응모했다. 내가 고른 사진은 비 온 뒤 아스팔트 갈라진 틈 무릉덩이에 비친 파란 하늘을 찍은 것이었다. 제목은 작은 우주라고 붙였다. 척박한 시멘트 바닥에서도 하늘을 품고 있는 그 작은 무릉덩이가 꼭 평생 거칠게 살았어도 가슴 속에 따뜻한 가장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나 같아서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수님께서 출품하신 작은 우주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으려다 대상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상식 날 나는 10년도 더 된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고 서울 전시장으로 향했다. 전시장 한가운데 내 사진이 내 키보다 더 큰 액자에 걸려 있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내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꿈만 같았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내외와 딸이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다. 항상 바쁘다며 무뚝뚝하던 큰아들이 내 사진 앞에 서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내 투박한 두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평생 땀 흘리고 일만 하시는 강철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가슴 속에 이런 따뜻한 시선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멋지세요, 아버지.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나는 평생 공사판에서 흘린 땀방울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70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나의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셔터 소리였다. 요즘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이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 누님들에게 자, 여기를 누르셔야 초점이 맞아요. 하며 가르쳐드리고 함께 도시락 싸들고 출사도 다닌다. 내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하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망치 대신 세상을 담는 카메라를 잡는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셔터를 누를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동년배 여러분, 혹은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분들, 나이라는 숫자에 속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시멘트 바닥에서도 하늘을 비추는 무릉덩이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빛나는 순간들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른들 먹은 이 무식한 노인네도 해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카메라를 둘러매고 집을 나선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내가 찍어주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하니까. 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면서도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거친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손. 그 투박한 손끝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피어났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줍니다. 은퇴 후 상실감에 빠져 계신 전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김영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열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